박용진 의원에게 꼴찌 통보,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정광석과 같은 문자 기각, 그리고 김용주 부의장에 대한 하위 통보, 탈당 선언, 이수진의 탈당 선언 등등등.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마침 민주당의 전략 공관위가 예정돼 있는데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잠시 후에 있을 민주당 전략 공관위에서 임종석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규백 의원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 중성동구 갑 선거구의 경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었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안규백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중성동 갑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을 줄지 말지를 오늘 결정한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가장 중요한 뇌관이 터지는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들으셨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은 송파갑 등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한 상황. 나는 중성동 갑 아니면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안규백 의원 이야기 좀 전 들었듯이 잠시 후에 컷오프를 시키든 성동갑에 경선을 붙이든 험지에 강제로 보내든 세 가지 중 하나를 잠시 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불참은 그럼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부에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전에 보면 굉장히 친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찐명처럼 그렇게 많은 발언을 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갈짓자를 걷는 걸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특히 공천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명은 아니지만 거의 춘친명, 최근에 친명으로 간 사람 이 정도의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개딸이자 동시에 수박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최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공천 받았잖아요. 예.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이제 공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설마 내가 이렇게 쓴소리 하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공천을 취소하겠느냐? 만약에 저렇게 갖고 공천 취소해버리면 민주당의 이번 선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 굳건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할 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에 관한 공천 여부는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뇌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사실은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지 않았을 때 후폭풍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나 논란을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습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 예를 들어 임종석은 줬다 치자고요. 그러면 김용주는, 박용진은, 서른은, 김한정은, 윤영찬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소되지는 않는 거다. 그렇죠.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당대표의 권위랄지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내부의 어떤 기류 자체는 임종석이는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기류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임종석이 뜨거운 감자인데 줘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그곳에 나가서 이기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겨서 돌아왔을 때 어떤 후환. 근데 거기를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국민의힘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곳에. 단언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를 보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곳에 가서 임 실장이 만약에 승리해서 돌아와 버리면 임 실장의 어떤 지위는 굳건해지고 결국 친명이랄지 비명이 임종석 전 실장 중심으로 이게 힘을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부터 자르자는 그런 걸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어느 정도 본인이 지분을 네. 갖고 가는데 모든 지분을 갖고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예.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성동 갑의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을 공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의 대항마로 과연 민주당 지도부 공관위는 누굴 선택할까? 가상 여론조사가 최근 실시됐었죠. 이 지역을 포함한 주요 관심 지역의 가상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복귀해보죠. 중성동갑 임종석 전 실장을 넣었을 때 윤희숙 전 의원과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33대 30.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을 넣었을 때 최근 거론이 되고 있던 인사 중 한 명이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31대 33. 역시 추미애든 임종석이든 윤희숙 전 의원과 상당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느낌이 임종석보다 그럼 추미애가 낫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애매한 분위기. 애매한 분위기. 김효은 선임 대변인께서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공관위는 왜 그렇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은 추미애 전 장관 등을 임종석 전 실장의 대체군으로 고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공천을 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경선에서부터 배제하거나 예. 아니면 불리한 경선 구조를 만든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탈락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사 3인방 하면서 계속 세 사람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에 그동안에 좀 거론이 됐었고 또 저 지역이 이제 한양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미애, 임종석 두 사람 다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어떤 한양대의 어떤 대표적인 네. 그동안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마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경쟁이기도 하군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멀어지긴 했고요. 저는 임종석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기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저 지역은 뭐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세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는 뭐 이제 와서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경선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 결과였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지도부도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더라도 그러면 친문들이 집단 반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그런 민주당을 나가서 어떤 세를 형성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 반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 스타일대로 저는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박성규 차관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그 가상대결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띄우시면 상당히 이 중성동 갑에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기가 결코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닌데 임종석이 오든 추미애가 오든 누가 오든 윤희숙 전 의원은 할 만한 지역이다. 그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가상 대결의 조사는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굉장히 좋아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게
상대가 결정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게 되면 저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뭘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볼 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성동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잖아요. 아, 오늘 한동훈 예. 그 위원장이 마침 요 그렇죠? 성동굴 갑니까? 예, 예. 그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역시 당의 지지도와 그 후보들의 힘을 같이 받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당연히 보고 이번에는 뺏어올 수 있다는 예. 그런 기대까지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임종석이라고 하는 후보가 가장 강력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넣으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든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보다 후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3%에서 5%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까지 선거 결과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지금 백중세로 보이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뺏기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못했던 예. 얘기를 한마디만 좀 하고 갈게요. 네. 고민정 의원이 왜 최고가 지금 이렇게 튀느냐 하는 얘기 잠깐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본인이 일찍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나서도 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당 내외에서 친문들의 압력을 지금 대단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나서서 싸워줘야지 지금 가만히 네 문제 해결됐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문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지금 저한테는 좀 판단이 돼요. 그게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알다시피 지금 최고위원 가운데는 비명으로는 고민정 의원은 한 사람이거든요. 다 친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번 선거가 당은 안 이겨도 좋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방탄을 할 수 있다면은 나를 향한 방탄을 할 수 있고 내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당의 승리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기는 승리가 중요하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이 이겨도 내가 당권 잡지 못하면 이 선거는 이긴 선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요. 당이 저도 당권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긴 선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장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규 전 차관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서재현 예. 부대변인의 반론도 부탁드리겠습니다.